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블랙아웃, 모델은 XP1 투르비용, LT 블랙입니다.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이런 기존의 클래식 시계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애호가 분들에게 이 시계는 특이한 개체로 보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가 정립해놓은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를 리뷰하면서 리차드 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리차드 밀이 시계 씬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두가 당황했어요. 하이엔드 스틸 스포츠가 1-2천만 원일 때 리차드 밀의 리테일가는 1억을 넘겼으니까요.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6위 스위스 시계 브랜드고요.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의 관습을 완전히 배제한 입체적인 토너 케이스와 스켈레톤, 카본과 같은 신소재, 초경량과 내충격성, 미친 가격, 이런 리차드 밀만의 방식은 현재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르가 만들어졌으면 후속 브랜드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소재의 장벽, 설계의 장벽, 인식의 장벽, 이 세 가지 장벽을 깨는데 무려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계씬에서 리차드 밀 방식을 따라가는 브랜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클래식 워치메이킹 베이스에 리차드 밀의 껍데기만을 가져온 디자인 오마주 브랜드, 그리고 설계 구조부터 스위스 무브먼트까지 모두 갖춘 하이엔드 브랜드. 지금까지 이 세 개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블랙아웃이 바로 그 양극단의 경계에 서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로 44mm, 세로 52mm, 두께 14.8mm의 토너용 케이스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와 비교한다면 되게 큰 시계처럼 보이지만 토너용 케이스의 시계치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부피는 엄청 큰데 카본 소재로 경량화를 잡아서 무게는 110g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공업 리테일가는 3,500달러인데 한국 리테일러가 이 브랜드를 들여오면서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PTS 3481D 플라잉 투르비용 스위스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수동 무브먼트,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야광이 섞인 카본 케이스, 양면 무반사 사파이어 글래스, 10바 100m 방수, 17cm 손목 둘레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고요. 제 시각에서 뒤에서 앞에서 주머니에 넣고 토너용 스포츠워치를 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착용감은 이상할 정도로 좋아요. 투르비용은 무브먼트의 심장을 회전하는 케이지 안에 넣어서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일반 무브먼트보다 훨씬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당연히 굉장히 비쌉니다. 플라잉 투르비용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케이지를 지지하는 연결고리를 없앤 구조거든요. 심장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시각적으로 더 극적이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투르비용 무브먼트에 대해서 거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독일도 만들고요. 프랑스도 만들고요. 일본도 만듭니다. 그런데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스위스와 중국뿐이고 두 국가가 투르비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수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스위스 투르비용과 수백만 원대부터 시작이 가능한 아시아 투르비용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블랙아웃은 이 갭을 정면으로 파고든 브랜드입니다. 플라잉 투르비용을 가져와서 스위스 무브먼트 전문가들이 전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품들을 스위스산 부품으로 교체하고 재조립하고 미세 조정을 거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수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스위스 투르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무브먼트를 만지는 감각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건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라 와인딩하는 느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크라운이 핸즈들을 잡는 감각 단단한 편이고요. 크라운을 당길 때 초침이 튀는 것도 없고 와인딩 할 때 크라운이 흔들리지 않는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고 핸드 와인딩의 감각도 쫄깃쫄깃한 편이에요. 무브먼트를 만져보면 아무런 조정을 거치지 않은 날것의 무브먼트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무브먼트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 무브먼트를 장기간 사용해본 것은 아니지만 어설프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면과 후면이 완전히 뚫려있는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은 스켈레톤을 섬세하고 화려한 금속 공예를 노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추후에 덜어내는 방식,
2차원 구조, 그리고 예술에 가까운 접근이에요. 반면 여기 보이는 스켈레톤은 조금 다릅니다. 시작부터 설계하는 방식, 3차원 구조, 공학적 접근으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시계의 뼈대이고 스켈레톤화된 프레임이 케이스의 일부이고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이것들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이버펑크적인 감성, 산업화된 느낌을 더 좋아하긴 해요. 시계 정면에는 일체화된 무브먼트 위로 브랜드명과 인덱스들을 포함한 매트 블랙 프레임이 한 겹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 정면보다 후면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프레임의 베벨링, 부품들의 피니싱을 또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너용 케이스는 전면, 후면, 측면이 모두 손목 곡선에 맞춰 입체적으로 휘어져 있는 3차원 곡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와 다르게 방수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스포츠형 토너 케이스를 뽑아주는 곳은 클래식 워치메이커 중에서는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토너 케이스 자체를 헤리티지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까르띠에, 프랭크 뮬러 정도인데 이 두 브랜드가 추구하는 토너 디자인의 방향성과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케이스의 소재는 단조 카본입니다. 스틸 강도의 4배에서 5배, 무게는 5분의 1, 스크래치에는 스틸보다 약한 편이고요. 완벽하게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시계에 쓰는 브랜드가 그다지 많지 않죠. 단조 카본은 소재 자체보다 가공에 대한 접근 권한이 큰 장애물입니다. 이게 엄청 단단하다 보니 금형 제작과 가공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 브랜드가 카본에 대한 퀄리티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카본 소재로 자동차와 시계를 커스텀하던 곳이었어요. 단조 카본 특유의 불규칙한 마블링 패턴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를 제작할 때 야광 물질을 섞어서 이 마블링이 빛납니다. 케이스 오른쪽에다가만 빛을 쏘아 봤어요. 카본 소재를 적용한 케이스가 이 가격대에서 걱정되는 게 보통 모서리 처리인데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토너용 케이스는 글래스와 케이스 사이의 조합이 까다로운 편인데 경계면도 잘 잡아놨고요. 러그에서 스트랩 연결부로 넘어가는 곳, 케이스와 스트랩은 일체형 수준으로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시계를 만드는 방식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인지 시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서인지 애호가들의 마인드가 변해서인지 셋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시계 브랜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대안들을 찾아봤거든요. 플라잉 트루비형, 포지드 카본, 트루 스켈레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계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영리한 대안인지 아니면 애매한 타협인지 그건 구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 to school.